덴마크가 지성이 굉장히 그 건강합니다. 그 호모 루덴스, 그러니까 놀이하는 동물, 인간을 놀이하는 동물. 그때 놀이라는 건 뭐냐면 버추얼 게임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세계를 버추얼 세계를 생각하고 그 버추얼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세계가 진짜 세계인 것처럼 인간이 역할 게임하면서 놀이하는 것. 우리 RPG 게임 하면서 그 버추얼 세계 속에서 자기를 투영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프로젝트 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다. 뭐 놀자판이 인간이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그 굉장히 훌륭한 개념이죠. 그걸 한 인류학자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방의 황혼, The Waning of the West의 저자일 거예요. 호이징어, 덴마크 사상가죠. 그 양반도 70이 넘은 나이에서 나치에 개겼다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병사하죠. 1945년도 이른 봄에 나치 패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저기가 튼튼한 사회예요. 뼈가 굵어요. 굉장히 굵은 사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순박하고 그런 데가 그런 기풍을 가진 나라가 유럽의 각국들이 각성을 해서 지금 제대로 이제 궤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위정책기구 유럽 방위정책기구가 앞으로 말하자면은 의미가 커진다라고 판단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덴마크가 EU 방위정책기구까지 가입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토 내해가 되는 거예요. 발틱이. 전에도 발틱이 이제 나토 내해가 됐다. 러시아 망했다. 그 소리를 했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흰선 쭉 가 있는 게 러시아의 잠수함이 나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스웨덴 옆으로 붙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스웨덴이 이제 나토 가입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 덴마크 전부 다 나토 가입국인데 그 영해를 관통하지 않고는 러시아 배가 못 다녀요. 그러니까 나토 내해가 된 거예요. 발틱해가. 그런데 저것의 최종 관문을 담당하고 있는 게 덴마크인데 그 덴마크이 요번에 그러니까 EU 방위정책기구까지 가입을 했으니 저게 더욱더 튼튼해진 거죠.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러시아 이거 푸틴 망한 거예요. 자, 이렇게 유럽이 이제 튼튼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한 예측인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는 제가 글로벌리스트에 대해서 미워하는 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권국가 체제 약화시키고 악마 내러티브 퍼뜨리는 거. 근데 이 독일이 이 글로벌리스트와 밀접한 관계의 나라인데 독일 숄츠 수상이 글로벌리스트의 악마 내러티브를 가지고 날뛰는 깨자좀을 맹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위치가 위치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워낙 깨좌좀 논리가 센데니까 이 죄책감이 센 나라는 그 깨자좀 논리도 그만큼 셉니다. 세니까 이제 점잖게 표현했지만 저 정도면 굉장히 맹렬한 겁니다. 이제 앞에 이제 생략할게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직장은 없어졌다, 생겨났다, 반복합니다. 지금 사방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시위 때마다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수십 년 전의 일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런 기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뭔가 일단 안티파 빨갱이스러운 극렬 조직 걔들 시위할 때 검은 옷 입고 하잖아요. 그다음 오른쪽은 뭐냐면은 저거예요. 기후 종말론 떠드는 사람들. 뭐 그린 화석연료 때면은 인류 멸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까만 옷을 즐겨 입어요. 그러니까 까만 옷 입고 맨날 시위하는 사람들. 시위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십 년 전의 일을 생각나게 만든다. 제가 수십 년 전에 까만 옷 입고 집단적으로 움직인 놈들은 누구야? 파시스트들이에요. 이탈리아. 파쇼. 무솔리니. 그걸 본따서 독일에서는 갈색 옷을 입고 설쳤죠. 브라운 셔츠. 야, 이들 파시스트 아니야? 이 소리예요. 나치 같은 놈들일세. 잠깐만. 글로벌리스트 주류에 속하는 숄츠가
이때까지 글로벌리스트가 여기 지금 사진 찍은 애 중에 중간에 그 스웨덴 출신의 10대 소녀 그 선버그인가 뭔가 기후종말론 떠들면서 그 거의 그쪽에서 잔다르크 같은 역할하는 애거든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글로벌리스트들이 떠받들어 온 기후종말론 떠들고 뭐 그 역사 전복 그러니까 BLM 엔티파랑 BLM 같이 갔으니까 이런 거를 이때까지 글로벌리스트 주류가 떠받들어 왔었는데 갑자기 글로벌리스트 주류에 속하는 숄츠가 야 쟤들은 파시스트 같은 애들이야 나치 같은 애들이야 하고 퍽하고 그래갖고 지금 천지사방이 뒤집어졌어요. 우리 기후종말론 행동 그 운동가들을 숄츠가 나치 파쇼에 비교해 너 숄츠 나와봐 임마 그러고서 지금 벌떼처럼 덤볐는데 숄츠는 내가 언제나 그런 뜻 아니야 하고 시치미를 딱 대고 있습니다. 까만 옷 입고 매일 시위하고 그 이런 자들은 수십 년 전에 그런 자들하고 똑같은 자들이다. 근데 수십 년 전에 까만 옷 입고 매일 시위한 거는 파시스트밖에 없어요. 그 까만 옷을 갈색으로 색깔 염색해서 들고 나가서 그 짓 한 거는 나치밖에 없고. 자, 여기 숨은 그림이 좀 있습니다. 오늘 숨은 그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크라 전쟁에. 우크라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가스 개발 계약을 이렇게 세계적인 석유 회사들하고 맺습니다. 쉘, 그 다음에 엑선모빌, 그 다음에 쉐브론. 그렇게 하고 EU에 가입하겠다고 했죠. 하다가 2014년 초에 우크라 당시 대통령이 그걸 뒤집죠. 그래서 2014년 초, 2013년 말에 그걸 뒤집으니까 마이단 혁명이, 유로 마이단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과 같은 친서방으로 더 기울어 버리죠. 그런 와중에 이게 저기 러시아가 가만둘 것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엑손, 쉘, 쉐브론이 개발을 본격화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십시오. 지금 쉘이 지금 그 계약을 한 저 조개 껍데기 모양 유지브스카 필드, 유지브스카 그 가스전은 거기가 저게 루한스크예요. 쭉 빵 꼭대기를 뻗어 올라간 저기가 저기 뭐야 카르키프. 그러니까 우리 하르키프라고 하는데 카르키프라고요. 그러니까 카르키프에서 루한스크를 왜 러시아가 먹으려고 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조프 바다, 마리오폴, 그리고 케르손, 크리미아 이거 왜 먹으려는지 보이잖아요. 이 바다에 있는 가스전이라고 오데사 앞바다까지.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의 속살은 뭐냐면은 러시아가 벌린 석유 전쟁이에요. 속살은. 참고로 러시아란 나라는 극단적으로 혹은 진실을 표현한다면 러시아는 핵무기로 무장한 핵보유 석유 회사입니다. 러시아는 국가가 아니에요. 러시아의 양대 석유 회사 하나가 뭐 로즈모인데 그거는 푸틴이 40%인가 주식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가스프롬은 국영이어서 푸틴이 권력 갖고 있으니까 지 거고. 전부 그런 식이에요. 거기가 살벌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 즉 그 하이드로카본 비즈니스라 그러죠. 그 탄화수소, 그러니까 화석연료. 거기는 화석연료 비즈니스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 같으면 원전으로 갈 거고 독일도 원전 다시 살려낼 거고 유럽이 화석연료 비중을 줄여가겠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비즈니스 영역을 지켜내려면 뭔가 좀 강화하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우크라가 서방으로 기울면은 결정적으로 자기 비즈니스 영역인 이 석유 가스 사업에 앞으로 계속해서 침투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속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03년 이라크전이 미국이 벌린 석유 전쟁이거든요, 일종의.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석유를 미국이 중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가 불안정해지면 후세인 같은 또라이 때문에 거기가 불안정해지면 문명이 깔아앉고 미국이 깔아앉는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 미국의 네오콘들이. 그래서 석유 전쟁을 벌였는데 제가 그자들에 대해서 아유 그걸 왜 그렇게 못난 짓 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석유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절박했다라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무리 절박해도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서로 잡아 죽이고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죽임당한 그 굉장히 복잡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미군이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현대적 국가로 만들 수 있다? 그거는 교만의 극이다. 그건 미친 생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정무적인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후세인 거꾸로 때리면 군사력으로 바로 그리고 미국이 완장차고 돌아다니면 근사한 현대국가 만들어진다 이러고서 까불다가 당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네오콘을 경멸하는 거지 그 시점에 석유에 대한 강박증을 미국이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이 러시아는 달라요. 러시아는 그런 문명 차원의 강박증이 아니에요. 석유 회사의 경영 강박증이야. 나의 경영권, 나의 이윤에 대한 강박증이에요. 근데 그 경영권과 이윤의 맨 밑바탕에 핵무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얘들이. 핵무기로 무장한 석유회사입니다. 부패 깡패 석유회사예요. 러시아의 국가의 본질이 그렇게 말하는 정치학자들 많아요. 저기가. 그런데 자 이제 미국에서 셰일로 해서 셰일이 지금 뭐 미국이 석유를 다시 수입하게끔 바이든이 억지로 말을 돌려놔서 그렇지 셰일 혁명이 저렇게 성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동과 같은 편제돼 있는 석유 자원에 더 이상 문명이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석유를 제일 많이 쓰는 미국이 석유를 수출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석유 비즈니스가 굉장히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계속 석유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거고 화석연료 소비량을. 그러니까 이 북대기를 해야 되는데 저 우크라이나 속속여서 저놈이 옆으로 딴 길로 치고 나가려고 그래. 내 비즈니스의 주도를 빼가서 퍽 하고 친 거예요. 지금 안 치면 앞으로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더 망하고 나면 중국 지금 굉장히 경제 급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힘 못 쓴다. 지금 쳐야 된다. Now or never. 그러고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저게. 거기다 우크라가 이제 저렇게 친서방으로 확 돌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크라가 가스 저장 시설이 310억 입방미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유럽 모든 국가의 가스 저장 시설이 약 1000억 입방미터 정도 돼요. 그거의 30%. 그럼 저 정도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유럽이 EU가 우크라가 완전히 EU랑 저런 에너지가 같이 돌아가 버리면은 이 EU가 러시아가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가스 공급을 교란을 시켜도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저 그리드로 엮여 있잖아. 저기서 뭐 배로 실어 나르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그냥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송유관 가스관이 우크라를 이제 지나게 되죠. 지금도 지나고 있고. 저게 이제 중부 유럽을 가거나 슬로바키아 이런 데를 가거나 헝가리, 루마니아를 가거나 이럴 때는 우크라를 지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송유관 가스관 문제가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한테 송유관 가스관 팔으라 그랬다가 우크라한테 거절당했어요. 그게 한 7, 8년 전 일입니다. 우크라는 이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2006년에. 저걸 우리가 알아야 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저렇게 민감한지 이해가 돼요. 러시아가 이제 석유회사로서, 핵무장 석유회사로서, 핵무장 깡패 석유회사로서.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아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저기가 그 유명한 바크 유전이에요. 저기 아시지만 우리가 저기 히틀러가 1941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그해 9월에 러시아를 공격을 했을 때 저 바쿠를 향해서 들어왔잖아요. 우크라이나 통해서. 석유 구하려고.
저 아제르바이잔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 영화의 스탈린그라드, 그게 어디냐, 저 카스피해 북쪽에 있어요, 바로. 저기를 확보를 하려고 스탈린그라드까지 밀은 거고. 실제 노른자위는 저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저기를 먹어서 이제 저기 석유를 먹겠다 이거야. 석유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저게. 그때 히틀러가. 그 아제르바이잔이 아마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랑 손잡았을 거예요. BP랑 2000년대 초에 손을 잡고 이제 가스와 석유를 개발을 한 다음에 가스와 석유를 개발해서 한쪽은 조지아를 통해서 뺐고요. 그러니까 숲사라는 조지아 항구로. 다른 한쪽은 터키를 통해서 케이안 항구로 뺀 거예요. 그리고 터키 육로에서 갈라져서 나가서 저기서 저기로 건너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 발칸반도로 건너뛴 다음에 거기서 발칸반도에서 다시 그 알바니아로 해서 이탈리아 베니스 아래로 건너뛴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러시아는 지금 밑에서 벽돌장이 하나 빠진 거예요, 저게. 왜 빠진 거냐. 러시아가 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에 그 거대한 석유 혹은 가스 산지로부터의 송유관을 러시아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저게가. 그런데 자기 컨트롤 바깥에 가스관 송유관이 생긴 거예요. 2006년 일입니다. 자기 컨트롤 바깥에. 그래가지고 지금 뭐가 국제 분쟁의 조짐이 있냐면, 물론 러시아 때문에 감히 그 분쟁은 못 일으키는데, 저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아제르바이잔 사이를 해저 관로를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쪽 유럽 쪽으로 많이 못 팔고요. 저기 그 관로 통해서 중국으로 조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 입장에서는 저 아제르바이잔의 그 바쿠항으로 관로가 연결될 수 있으면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뭐냐면은, 야, 너희 두 나라 관로 연결을 우리가 인가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에 반대해. 왜냐? 카스피해에 우리가 지분이 있어라고 엉터리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그걸 보세요.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상태잖아요. 뭐 러시아랑 상관이 없잖아. 중간에 공유할 거고. 근데 자기들이 오케이 해야 연결한다는 거. 저거 연결되는 순간 중앙아시아, 지금 러시아 컨트롤 아래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가스와 석유가 저쪽으로 많이 빠져나오게 돼요. 이렇게 아랫도리가 불안한데 우크라이나가 그 불안의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주춧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이 핵무장 깡패 석유 회사가. 이게 이제 숨은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준석 씨, 이렇게 민감한 정말 세계의 석유 페트로 전쟁인데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멍청한 거죠. 이미 페트로 강박의 시대는 갔거든. 왜냐면 셰일 혁명이 201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완성됨으로써 그 셰일이 지금 뭐 요만큼 생산되든 이만큼 생산되든 현대 문명 또 그걸 이끄는 미국이 러시아 혹은 중동, 특히 중동에 편제된 석유에 목을 매다는 상태가 없어져 버린 거라고. 그 목 매달고 있던 상태에서 미국이 개발질했던 큰 실수했던 사건이 이라크 침공이에요. 그렇게 침공하면 안 돼. 침공했을 때라도 목적을 명확히 하고 좀 더 정무적 준비를 엄청 하고 했었어야 돼요. 침공했더라면. 그래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는 그 배경은 이해하나 그 네오콘의 그 무식한 방법, 그거는 아주 빌어먹을 놈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비판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아니 석유에 문명이 목이 달리고 이런 상태가 아닌데 자기 러시아라고 국가 대접을 받는 깡패 석유 회사가, 핵무장 깡패 석유 회사가 점점 황혼기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자기 에너지 비즈니스, 그러니까 황혼기라기보다 비즈니스의 그 국제적인 뭐라 그럴까 이 파워가 줄어들어가는 거죠. 자꾸 다른 길이 생기고 새 나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멀쩡한 우크라를 쳐들어가. 이거 도른 놈들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 네오콘이 한 짓에는 그나마 그 아래의 근본 동기는 인정이 돼요.
2022년 러시아가 한 짓은 근본 동기부터 사악한 거야, 이거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복잡한 사정이라서 이런 논리를 밀고 나가면, 야, 이거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장기전 지원 받아가지고 푸틴 체제를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흔든다. 그러면 푸틴이 지금 손절매하면 2022년 2월 24일, 그러니까 그 크리미아하고 돈바스 루안스크의 괴뢰국, 거기는 그대로 지배권을 가지고 손절매할 수가 있어요. 휴전할 수가 있어. 근데 앞으로 한 6, 7개월 더 지난다. 그러면 군사력에서 밀리죠. 그 다음에 지금 세계 경제 저제에 의해서 경제가 완전히 내장이 들려나가고 거덜이 나죠. 이 상태에서 그때 뭐 평화협정하겠다 그러면 형편없이 밀릴 수 있어요. 저는 크리미아도 아마 토해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게 늦어지면. 근데 아까도 봤지만 푸틴 그 관상 보세요. 지금 손절배하고 싶은 관상이 아니야.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약이 올라서 그런데 설치지 못하겠고 우리에 갇힌 짐승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에 갇힌 맹수. 그래서 저 상태로 더 가면 이제 그 맹수가 이제 배가 골아갖고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저게 손절매 폭이 커지죠. 지금은 이때까지 침공한 것만 손절매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2월 24일 이전 거 크리미아랑 돈바스 루안스크 괴뢰국은 유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손절매하면 이게 한 6, 7개월 늘어지게 되면 손절매 폭이 커지죠. 그냥 물러나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세계 이 페트로 비즈니스, 또 러시아 여기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화약고가 연결되어 있는 데니까 이준석 씨는 크게 실수하지 말고 너무 설치지 말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